이것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표절이다. 이게 비슷한지 몰랐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진짜. 추가 의혹곡들이 적게 잡아도 20곡이 넘잖아요. 지난 6월 14일 연예기획사 안테나의 대표 프로듀서 유희열 씨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희열 씨의 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사카모토 류이치 씨의 곡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희열 씨는 곧바로 같은 날 안테나 공식 SNS를 통해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가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발표 당시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빠른 대응에 논란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후 다른 곡들까지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희열 씨는 13년 넘게 진행해왔던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비롯해 방송 예정이었던 프로그램들에서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YTN스타가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작가 도의서 씨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표절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아주 사적인 밤은 딱 듣고 아쿠아다라는 게 제가 바로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아쿠아를 다시 찾아 들었어요. 너무나 똑같았고 그래서 제가 안테나 뮤직 그 생활음악 그 채널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었고 답이 없고 그 댓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테나 뮤직에 저는 3번에 걸쳐서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 그 입장문 내용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최근 한 분에 의해서 자기 아주 사적인 밤에 어떤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했는데 최근이 아니잖아요. 저는 작년 12월 30일이었잖아요. 도의서 작가의 문제 제기로 인해 6개월 만에 공론화된 유희열 씨의 표절 문제는 유튜버 가치 씨의 영상을 통해 더욱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음악가들은 특히 유희열님은 저보다 엄청난 뛰어난 작곡가인데 음악을 들으면 그냥 음악을 듣고 우리처럼 음악 좋다 이게 아니라 악기 패턴이 머릿속에서 다 분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곡을 자기가 나중에 작곡을 할 때 이게 비슷한지 몰랐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진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죠. 상당수의 곡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대해서 나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참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추가 의혹곡들이 적게 잡아도 20곡이 넘잖아요. 어떤 사람은 30곡 넘는다고 어떤 사람은 40곡 넘는다고 하는데 그냥 적게 잡아도 딱 보이는 것도 20곡이 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이견이 있는 곡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줄여도 제가 볼 때 4곡은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유희열 씨의 곡은 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표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두 저작물 사이의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 또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비슷한 경우에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법에서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유희열 씨 논란과 같은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락의 동일 유사성을 첫째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듬, 화음, 박자와 같은 그 외의 다른 요소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 표절은 4마디가 동일하면 표절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을 할 때 멜로디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멜로디 말고도 리듬이나 박자, 음악의 형식과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지 양적으로 몇 마디가 동일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표절은 모두가 알고 있듯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표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빨리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창작자라면 그 곡이 아니라도 자기는 언제든지 다른 곡을 쓸 수 있잖아요. 이번 논란을 통해 참고, 샘플링, 영감이라는 단어에 숨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표절의 실상을 깨닫고 그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